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뉴스 분석부터 먼저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오늘 그 증시 마감을 잠깐 볼게요. 자, 보면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날 유럽 증시,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가 2% 이상, 독일은 2% 이상 이제 끝났고, 대부분의 이제 유럽 증시가 굉장히 잘 끝났습니다. 브렉시트 이런 얘기가 뭐 연초부터 나왔었는데, 그게 뭐 악재로서 작용한 건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브렉시트 그게 끝나고 나서 증시가 이제 추가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미국 증시도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1% 이상 이제 다 급등으로 마감을 했어요. 지금 미국 증시가 크리스마스 이후에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수급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보합권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크게 오른 건 없었고 코스닥도 그냥 보합에서 끝났는데, 아시아 증시 여기 보시면 일본 0.2%, 중국, 홍콩 0.5, 0.3, 대만도 비슷하고요. 인도, 호주 0.2에서 0.5% 정도 사이에서 그냥 소폭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잘 끝났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중국 상해지수 차트 제가 그 저항선 하나 거드렸었죠. 거기를 이제 뚫고서 올라오고 있다. 그거는 뭐냐면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이제 우상향 추세로 바뀌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뭐 지수는 이제 앞에서 지난주 얘기를 좀 했으니까 오늘은 지수 얘기 말고 오늘은 이제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뉴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뉴스 얘기를 왜 드리려고 하냐면,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아예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안 봤으면 좋겠어요. 평생 그럴 수는 없겠지만 지금만큼이라도 뉴스를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돌멩이 어서오세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리시고 혼란스러울 거예요. 수익 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태까지 고생해서 종목을 들고 주식 투자를 하셨는데, 그 여태까지 인내하셨던 그거에 대한 결과물들을 얻으셔야 되잖아요. 주식하는 사람이 얻는 결과물은 뭐겠어요?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큰 수익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가셔야 되는데, 마지막에 뉴스 보다가 다 털린단 말이에요. 지금 뉴스를 제가 딱 한 대여섯 개를 지금 갖고 왔거든요.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고현사님 탄탄히 어서오세요. 네. 요거 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진짜 뉴스를 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그 주식 격언이 있어요.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제가 이 격언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주가는 맨날 걱정하면서 올라가요. 오늘부터 시작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다 알려주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악재가 사라지고 나서 주가가 상승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안 된다, 안 될 거야, 설마 되겠어, 안 될 거야, 그렇지, 안 되는 거야, 절대 안 될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그래요. 다른 말로 이제 고통의 벽을 타고 오른다, 이런 말도 있는데, 걱정의 벽을 타고 오릅니다. 이 얘기를 왜 지금 해드릴까요? 물론 앞에서도 했었어요, 이런 얘기를. 실제로 주가가 올라갈 때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요. 왜게요? 뉴스에서 계속 안 좋은 소리를 해요. 바닥에서는요, 주가가 바닥일 때는 뭐 진짜 뭐 망한다, 어떻게 그렇게 악재들을 많이 갖고 오는지 세상에 있는 모든 악재들은 다 갖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바닥에서는 그렇게 악재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질 않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외계인이 나타났다, 이런 거 빼고 악재가 다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닥이거든요. 작년 10월달부터 11월달을 그때 여러분들이 요거를 지난 거예요. 작년 10월달에 악재들을 그렇게 많이 쏟아냈었죠. 근데 이제 불과 한 2, 3개월 지났어요. 지금 1월달인데 작년 10월달하고 11월달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뭐 경제 관련된 주식시장과 관련된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악재가 많이 나올까. 그래서 그 뉴스를 보면서 주식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관일색이었던 뉴스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0월달, 11월달, 12월달까지만 해도 경제 망한다 그랬거든요. 전세계 경제가 안 좋다 그랬어요. 중국도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근데 지금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지금은 이제
이 기사들이 이제 섞여서 나올 거라고 그랬죠. 큰 흐름을 얘기해 드리면 작년 10월부터 12월 달에는 증시가 보면서 얘기할게요. 이렇게 급락을 했잖아요. 그죠? 네. 급락하고 나서 이렇게 옆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10월, 11월, 12월 달. 이때 나왔던 대표적인 뉴스 기사들은 뭐예요? 뭐 외국인이 다 팔고 있다. 기관도 팔고 있다. 외국인이 주식도 팔고 있다. 채권도 팔고 있다. 전 세계 경제가 안 좋다. 이제 본격적으로 안 좋아질 거다. 이제 경기도나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 많았죠. 그런 기사들 많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때는 안 좋은 기사들 개인들 겁내게 만드는 공포에 빠뜨리는 그런 기사들 위주로 나왔다면 지금은 섞여서 나와요. 이 얘기를 연초에 한번 해드렸어요. 좋은 기사랑 나쁜 기사랑 그다음에 어정쩡한 기사가 같이 나와요. 어정쩡한 기사가 뭐냐면 뭐 설마 그렇게 안 좋겠어? 괜찮지 않겠어? 뭐 이런 거 있죠. 왜? 그러니까 그 논지가 그 결론이 없는 그런 글 있지 않습니까? 왜? 이제 앞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뉴스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런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니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반대로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든지 이렇게 딱딱딱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뭐 현재 상황은 이렇지만 설마 그렇게 되겠느냐 이런 식의 어정쩡한 기사들도 지금 요 세 개가 섞여 나와요. 섞여 나올 거라고 1월 초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지금 이제 실제로 어떤 기사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요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여기 오늘 이제 파이낸셜 뉴스라는 데서 나온 건데 제목을 잘 보세요. 제목만 읽으시면 돼요. 중국 28년 만에 최악 경기 침체 글로벌 먹구름. 이 기사만 딱 보시면 어때요, 느낌이? 말 그대로 먹구름이죠, 그죠? 네. 중국만 안 좋다 그러면 되는데 글로벌 먹구름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안 될 것 같아요. 28년 만에 최악의 경기 침체예요. 언제 나온 기사냐면 오늘 나온 기사예요. 그런데 이건 뭐 안 좋은 것 같죠? 근데 어떤 기사가 또 나오냐면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재밌습니다. 얘네들 하는 거 보면. 중국 쓸어담는 외국인. 뭐예요 이건? 외국인들이 중국 상해 증시에서 뭐 주식을 그냥 싹 쓸어담고 있대요. 실은 작년부터 쓸어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얘기해 주네요. 우리 방에서는 우리 회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맞죠, 그죠? 우리 회원들은 저희 방에 고수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고수분들이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고 막 그랬었어요. 네. 저희 방에서 이미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기사 나옵니다. 중국에 있는 주식들을 쓸어담고 있대요. 누가요? 외국인이. 근데 이거 언제 나왔냐면 이건 18일날 나왔던 기사예요. 그러니까 며칠 안 됐잖아요. 지난주 이게 금요일에 나온 거죠. 아까는 뭐 중국이 28년 만에 최악이라면서요. 글로벌 위기라고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근데 또 다른 데서 뭐라 그러냐면 외국인이 중국 주식을 쓸어 담았대요. 이젠 대놓고 얘기하네요. 매집이 끝났나 보죠? 매집을 시작할 때는 절대 이런 얘기 안 해주거든요. 네. 바닥을 잡고 이제 올릴 때 그때쯤 얘기하죠. 두 개의 기사랑 비교를 해보세요. 헷갈리지 않으세요? 뭐야? 누구 말을 믿어야 되지?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네. 지난 12월 달까지 미중 무역 전쟁은 휴전이다. 그래서 언제 이게 또 터질지 모른다. 그때 만약에 휴전 중인데 휴전이 끝나면 휴전 중에 휴전이 다시 뭐 이렇게 잘못되면은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은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했던 사람들 많죠. 중국 미제품 수입을 6년간 1조 달러 확대 제한. 누가 제한했다고요? 중국이 미국한테 내가 당신들 미국의 물건을 6년 동안 1조 달러를 제가 살게요. 확대 제한. 그러니까 스스로 중국이 미국한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제안했답니다. 이게 무슨 휴전입니까? 완전히 패전이지. 미중 무역전쟁 휴전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언론에서. 근데 휴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중국이 그냥 미국한테 일방적으로 진 거다라 그랬죠.
아, 예. 그래서 이 중국이 이제 여기 미국에 뭐 오히려 돈을 더 미국 제품을 더 사겠다 이렇게 나왔죠. 다우 상승폭 확대. 요거는 이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나왔던 기사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이것도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게 확실하잖아요.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와요. 이게 뭐겠습니까? 앞에서 언론에서 공포심을 조장하던 이제 그런 기사들은 지금 다 사라지고 있고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죠. 그런데 긍정적인 기사만 나오느냐? 아니요. 안 좋은 기사랑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 또 외국인이 중국 주식을 많이 쓸어 담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면 좋은 기사만 있느냐? 또 안 좋은 기사가 나와요. 제목만 보세요. 네. 새해 수출 경고음, 정부 총력 지원 비상체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보면 잠깐만 경제가 안 좋은 거 아니야? 개인들이 오늘 많이 본 기사. 네. 코스피 수급 개선, 베어마켓 랠리 기대감. G2 갈등 완화, 저가 매력 확대. 외국인 8일 연속 매수 후에 연기금도 11일 연속 사자. 외국인하고 연기금도 주식을 연속으로 사고 있다네요. 코스피의 수급이 개선되고 있대요. 방금 전에 안 좋다면서요.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뉴스를 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 개인들 이제 겁낼 만한 기사들 있죠. 뭐 벌써부터 지금 1월달인데 3월달에 이제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 이제 시즌이죠. 그때 되면 이제 좀 이제 말이 좀 많이 나오는데 벌써 1월달인데 1월 중순인데 벌써부터 그거 갖고 겁을 줍니다. 뭐 안 좋을 거다, 뭐 큰일 날 거다는 식으로. 벌써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하고 안 좋은 얘기하고 좋은 얘기하고 안 좋은 기사가 뒤죽박죽 섞여서 나와요. 이게 막 섞여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 기사들을 다 보면 어떻게 되냐? 주식을 못 삽니다. 아니면 이제 산다 하더라도 심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 주식을 수익이 극대화될 때까지 못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개인들이 어떻게 되냐? 상승 초반에 다 털립니다. 지수가 올라가고 종목만 올라가면 수익을 개인들이 극대화할 수 있냐 이거예요. 못 내요. 상승 초반에는 불안하게 만들어서 모든 걸 다 뺏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확신을 못 갖게 만들어요. 이게 심리전술인데 확신을 못 갖게 만듭니다. 이게 종목을 매수해서 손해가 난 상태에서는 개인들이 잘 안 팔아요. 물론 이제 불안하신 분들은 손절을 이렇게 또 자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좀 드물고 보통은 이제 손실난 상태에서 그냥 들고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수익이 난 상태에서 저런 식으로 헷갈리게 만들죠. 그럼 불안하기 때문에 잡고 있다가 그걸 놓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털리느냐? 상승 초기에 그래요.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개인들한테 그 확신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개인들한테 그렇게 확신을 들게 만들어요.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주식을 안 팔게 만들어요. 확신을 갖게 만들어요. 근데 지금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시황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시장 현재 위치가 어디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개별주들이 보통 이제 급등할 때 차트는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죠. 나중에 떨어질 땐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지금이 여기인지 아니면 여기인지 아니 요런 매수 맥점인지 지금은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인지 반등 나온 건지 아니면 더 떨어질 건지 바닥인지 옆으로 또 기간 조정이 나올 건지 여기인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위치가 어디냐 이거예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디긴 어디예요. 지금 이제 여기 낙폭과대 이제 심하게 해놓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그 자리죠. 근데 이제 이걸 왜 지금 얘기해 드리냐면 시황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시장 위치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코스피의 단기 고점이 어디인가요? 내일 지수 떨어지나요? 내일 올라가나요?
내 종목 이거 손해가 많이 나 있는데 본전은 올까요? 보통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내년에 코스피 지수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이런 거 물어보세요. 물론 그런 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물어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코스피 지수, 주식하는데 코스피 지수가 중요하긴 합니다. 코스닥 지수 중요하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앞에서 대장 역할을 하는 그 주도주가 누구냐, 주도 업종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건 그 시장 위치가 어디냐 이거예요. 차트는 대부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게 어딘지 위치를 파악을 못하니까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그랬죠? 어디겠어요? 상승 초기라니까요. 요런데 올라갈 때 주가가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개인들이 확신을 못 갖고 있어요. 불안에 떨어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드려도 안 믿어요. 여기는요, 확신에 차 있어요. 여기는요, 물타기예요. 돈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개인들은. 근데 이런 자리에서는 돈이 없고 돈이 있어도 잘 안 씁니다. 바닥에서는 그래요. 특히 상승 초반에 개인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냐면 확신을 못 가져요.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매일매일 급등을 해도 확신을 못 갖습니다. 그러다가 걔네들이 그 종목이나 지수가 조금 거기 그 정고점을 제끼면서 추가 상승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이만큼 올라왔어요. 밑에서 종목으로 따지면 한 3, 4배 올라왔어요. 3배, 한 4배씩 올라왔어요. 옆으로 돌릴 거 아니에요, 이제. 아, 그러면 이제 떨어지겠지. 떨어질 거야 생각했는데 여기서 추가 상승 나오잖아요. 그럼 개인들이 헉! 그래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막 붙어요. 왜요? 더 가니까. 여기서 이걸 안 사면 손해날 것 같은 거예요. 왜? 나만 소외당할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들어간다는 얘기, 갑자기. 이때 개인들이 열광을 해요. 지금 수소차가 그런 거예요. 이제 수소차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상승 초기에는 개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패턴으로 주가를 급등을 시켜요.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들이 확신을 못 가질 때가 언제일까요? 그게 바닥 아니면 상승 초기 그때 그래요.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황을 왜 잡느냐? 현재 시황 위치가 어디 있느냐 이제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네. 아, 그리고 여기 투자 종합을 잠깐 보시면 지금은 이제 지수는 그냥 지수 차트는 가끔 확인하면 돼요. 지금은 뭘 자꾸 보셔야 되냐면 차트보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누가 주식을 끊임없이 사고 있는지. 코스피 쪽 보시면 거래소죠, 여기. 거래소에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죠. 전반적으로 계속 사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좀 팔고 있고요. 거의 비슷한데 여러분들 딱 하늘에 봤을 때 좀 팔고 있는 것 같죠, 그죠? 크게 파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기관이 보면 이 친구들이 지금 주식을 많이 팔아요. 특히 코스닥을. 개인들 속을 뒤벼놓고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닥 쪽을 좀 팔기 때문에 외국인이 많이 판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관이 많이 팔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코스닥 쪽에 지수가 안 좋은 거예요. 코스닥 쪽에 지수가 안 좋으면 바이오주 안 가요. 네. 그 정도는 참고하시면 돼요. 네. 대신에 지수가 안 가고 옆으로 도니까 뭐가 가요? 테마주가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테마주가 갑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소차 얘기를 해드릴게요. 잠깐 시황 얘기를 여기서 잠깐 일단락을 짚고 넘어가면 뉴스 보지 마세요. 네, 뉴스 보지 마시라고 아까 제가 몇 개를 쭉 보여드렸는데, 뉴스를 보시는 것보다 그냥 저녁마다 제가 8시에 이제 방송을 하는데, 무료 방송이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방송하는데, 저녁 방송을 꾸준하게 들으세요. 녹화도 다 남겨놔요. 녹화 방송도 들으시고. 차라리 그거 들으시니까 훨씬 나을 거예요. 왜냐면, 뉴스를 통해서 또는 차트를 통해서 세력들은 개인들을 속여요. 네, 심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아까 보여드렸지만 차트도 옛날에 나오던 차트랑 지금 나오는 차트랑 달라요. 네, 차트가 뭐 옛날에 그 먹혔던 게 지금도 먹힐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차트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차트에다가 이렇게 선을 옛날엔 저도 한 10년 전에는 전문가인 지 10년 넘었는데 옛날에 이제 한 10년 전쯤에는 차트에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 뭐 그때 지금보다는 그나마 좀 그래도 괜찮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차트에다가 어떤 이제 특정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긋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게 잘 맞느냐? 옛날보다 더 안 맞아요. 왜 그러겠어요? 세력들이 개인들이 이제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 그 차트의 변형이 와요. 그래서 차트를 일부러 깨트린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든지 변형을 시켜서 갑니다. 그 차트를 보면 차트를 자꾸 보시면 세력들한테 속아요. 세력들이 차트를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뉴스를 자꾸 보시면 털려요. 왜냐하면 날마다 불안하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뉴스를 매일 한번 봐보세요. 마음이 편안한가 불안한가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떠세요? 뉴스 자꾸 보시면 불안해지지 않던가요? 저는 뉴스에 이렇게 좋은 뉴스 나오는 거 거의 못 봤어요. 맞지 않습니까? 네. 경제 뉴스건 뭐 사회 뉴스건 정치 뉴스건 뉴스 자꾸 보시면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마음만 불안해지고 답답해져요. 뉴스 보지 마시고 저는 저녁 방송할 때 이제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리잖아요. 긍정적인 얘기도 많이 해드리고 대신에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 근거를 딱 제시하면서 말씀해드리잖아요. 자꾸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저녁 방송할 때 종목 추천이나 무료 추천 이런 건 안 하지만 돈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에 모여 있고 이런 얘기 계속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방송할 때 처음에는 시황 같은 거 크게 이렇게 시황 잡아드리고 뒤에 부분에서 테마주 얘기해드리죠. 지금은 테마주 얘기해요. 왜요? 돈이 거기 있으니까요. 나중에 이제 지수 막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대형주 쪽이 또 잘 가면 언젠가는 대형주 쪽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종목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돈이 가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시장 위치가 어딘지 이런 것들. 그래서 차라리 저녁 방송을 꾸준하게 들으시면 마음도 편안해지시고 돈도 좀 많이 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돈을 벌려면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그래야지 세력들이 어떻게 흔들어도 여러분들 안 털리거든요.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는 진짜 힘들게 해요.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오늘 이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했죠. 올라갈 때 본격적으로 힘들어요. 떨어져 있을 때는 별로 할 게 없기 때문에 뭐 손해나 있고 낙폭과대가 심한데 거기서 뭘 하겠어요. 낙폭과대가 심하고 옆으로 이렇게 쭉 돌리면서 이렇게 침체가 조금만 한두 달 주식시장이 침체가 되면요. 단기 매매도 잘 좀 안 돼요. 어려워요. 왜냐면 시장이 눌려있고 공포에 완전히 쌓여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 같은 것도 진짜 그 잠깐 동안은 개인들이 손절도 쉽게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좀 이제 어려움을 겪어요. 물론 이제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운되니까 그런 거겠죠. 근데 시장이 좋아지면 단기, 중기, 장기 다 좋아지는데 그 일시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때 느끼는 근데 그 고통보다는 주가가 올라갈 때 고통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겪게 되실 거예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예요. 이 싸움을 이기려면 주식 투자는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심리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겨내셔야 돼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힘들어지실 거예요. 돈도 벌 수 있지만 그만큼 심리적인 부담감과 고통이 많이 이제 따를 거예요. 돈이 벌립니다. 돈이 아주 많이 벌리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극소수가 그렇게 많이 벌어요. 왜겠어요? 대부분 상승 초기에 다 털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언론이 그리고 차트가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확신을 못 갖게 만들어요. 헷갈리게 만들고 다 똑같은 얘기죠. 불안하면 확신을 못 갖게 되고 헷갈리면 확신을 못 갖는 거.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면은 1번부터 5번까지나 이렇게 있으면 보통 답이 한두 개로 이제 압축이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모를 때는. 고민하다가 이제 딱 찍으면 틀리는 거 나올 때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뉴스를 자꾸 보시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차트도 그래요. 옛날이랑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차트도 이렇게 지금은 의지를 많이 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수호차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릴 건데 수호차 후발주자를 공략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오늘 얘기해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이제 수호차가 이렇게 급등을 쭉 했는데 제가 그게 12월 10일부터 풍국주행의 상한가 나오면서 그게 이제 수호차가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요번에 그 테마주로서 이제 한 달 넘게 지금 이제 계속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전부터 수소차 얘기는 계속 해드렸었어요. 12월 달부터 12월 초부터 수소차 얘기를 이제 꺼냈었는데 뭐 기억을 한번 잘 해보세요. 제가 저녁 방송 때 수소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긴 했는데 차트를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걸 보셨나요? 음? 아, 예, 고귀한 사랑님.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 수소차 얘기할 때 차트를 막 이렇게 꺼놓고 차트 갖고 설명을 잘 안 하죠. 물론 차트 이제 인터넷 방송이니까 차트를 띄워놓고 이 종목이 대장이다. 뭔가를 띄워놓고 해야 되니까 인터넷 방송이니까요. 그래서 띄워놓고 뭐 차트를 띄워놓고 얘기는 했지만 차트를 가지고 막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거나 그런 적은 없었을 거예요. 뭐 중간에 이제 신용 물량들이 늘어났는데 뭐 무서워서 개인들이 나갔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차트를 띄워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 신용 얘기하려고 얘기한 거지 뭐 띄운 거지 차트만 가지고 설명했던 적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네.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크게 보면 돼요. 테마주는 뭐 들어가서 이제 뭐 단기 매매 뭐 5% 10%짜리 이런 거 단기 매매할 때는 차트를 좀 보면서 뭐 분차트도 보면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또 필요하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다가 되면 안 되고 테마주를 공략할 때는 크게 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지난주 월요일 날이었던 것 같은데 저 기억나시나요? 그 사물인터넷, 효성 ITX랑 S넷, 뭐 그때 코콤, 컴텍 시스템 요거 갖고 얘기했었는데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 1번 한번 찍어보세요. 기억하세요? 네. 그때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사물인터넷 올라갔던 그 테마주들 쭉 동향 한번 얘기 드렸던 적 있었죠? 네. 음? 그래,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때 그 얘기를 왜 드렸냐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잠시만요. 네. 수소차 공략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이런 이제 큰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 이제 그런 걸 알아두시면, 그게 뭐, 차트 기법보다 그게 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제 얘기할 때 이게 무슨 기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안 했고 그냥 한 달 넘게 계속 그런 얘기를 나눠서 했어요. 저녁 방송할 때는 무료 방송이니까 대놓고 기법이라고 얘기 안 하고 나눠서 계속 꾸준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뭔지 얘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제 방송 오래 들으셨어야지 아마 기억이 다 나실 텐데 아마 이 얘기도 기억나실 것 같아요. 테마주가 급등할 때 처음에 대장주가 나온다. 대장주가 이렇게 쭉 나가죠. 대장주가 처음에 어떻게 가냐면 한번 이렇게 쭉 들어요. 더 상세하게 얘기해 볼게요. 네, 들고 한번 돌려요. 단기 관리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오래 안 돌리고 또 바로 가요. 이렇게. 이게 대장주예요. 이만큼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여기에서 이제 상한가를 치는 경우가 나와요. 물론 여기도 상한가 같은 걸 이제 치면서 시작을 하겠죠. 여기도 이런 데서 상한가가 자주 나옵니다. 이런 자리들에서. 한마디의 시작과 끝에쯤에서 이렇게 상한가가 잘 나와요. 여기는 눌림목이에요. 눌림목 여기도 있고 여기 앞에도 있겠죠. 이런 자리가 눌림목이에요. 여기 대장주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상한가가 한번 더 나와요.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들이 환호성을 지르죠. 와 하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근데 이런 테마주가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코스피 지수가 한 2,500, 3,000 뚫을 때 뭐 그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지수가 바닥을 다지고 딱 돌았을 때 있죠. 그때 이런 테마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개인들이 몰라요. 시장을 주도하는 뭐 예를 들어서 대형주 같은 경우에 이제 주도 업종 주도주가 있다 그랬죠. 그게 어디서 탄생하는 줄 아세요?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 4,000, 5,000 신고가 낼 때 사상 최고가 낼 때 그때 주도주나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주도주는 언제 급등을 시작하냐면 바닥을 찍고 돌았을 때 그때부터 급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테마주들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수가
밑으로 완전히 쭉 눌러서 탁 이렇게 들 때 있죠. 요럴 때 바로 이런 테마주들이 생기는 거예요. 막 지수가 이만큼 올라가고 이만큼 올라가고 이만큼 올라가고 전고점 다 제끼고서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이런 테마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개인들은 이걸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모른다니까요. 지수가 안 좋으니까 지수가 좀 회복되면 그때 가서 좀 할게요. 지금은 손해를 보고 있으니 내가 손해보고 있는 종목 본전으로만 할게요. 늦는다니까요. 지난달에는 12월달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손해 많이 보신 분들 지금 종목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그 기회가 1년에 몇 번 안 와요.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거든요. 종목 교체도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때가 있어요. 막 30% 40%씩 손해보신 종목들도 딱 한 번 교체하면 그게 거기서 바로 그 손실이 수익으로 회복되는 그 때가 있어요. 진짜 매수 맥점 나올 때가 있어요.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12월달하고 1월달인 거예요. 지금 2월달 되면 여러분들 주식 더 비싸집니다. 지금보다. 지수가 별로 올라온 게 없는데도 지금 종목들이 계속 올라오죠. 그걸 보셔야 돼요. 수소차가 지금 올라올 때 풍국주형이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그 뒤에 이제 풍국주형 유니크 이엔코리아죠. 풍국주형이랑 유니크 두 개 갖고 얘기하면 되는데 풍국주형 유니크가 이렇게 앞에 대장주였거든요. 이게 이제 1군이에요. 1진. 첫 번째 올라간 거죠. 그럼 2진이 있겠죠. 2진은 뭐 하겠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급등했을 때 상한가 안 나와요. 얘네들은 상한가 안 나오고 올라가다가 툭 이러는 거예요. 1진이 여기 상한가 또 나왔죠. 그죠? 여기서 뭐 하겠어요? 좀 올라가요. 조금 올라가서 똑같이 안 따라가고 또 살짝 돌려요. 이러고 있어요. 여기 2진이에요. 1진에서 상한가가 나오죠. 여기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진들은 여기서 상한가가 계속 나올 것 같잖아요. 상한가 계속 못 나와요. 왜냐하면 바닥 대비 한 서너 배 이상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커져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1000억짜리가 3, 4배 올라가면 3천억, 4천억 된 거잖아요.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종목, 그리고 개인들한테 이미 알려진 종목, 우리나라 단타 치는 사람들이 다 저 종목을 째려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세력들이 어떻게 주가를 더 올릴 수가 있겠어요. 하루하루 뭐 10%, 15%짜리 단기 급등은 나오게 할 수는 있지만 저기에서 상한가가 연속으로 계속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에 있는 이 자리에서 상한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진에서 상한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나오다가 옆으로 누르고 돌리겠죠. 단기 과열이 될 테니까. 그럼 누가 나와요? 세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삼진. 그래서 여기서 삼진은 뭐하고 있냐면 죽어 있어요.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냥. 이러다가 계속 이러다가 여기에서 훅 들어버리는 거예요. 사진도 있어요. 그럼 그때가 달라요. 5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2진, 3진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세력만이에요. 태가 얼마나 크냐 뭐 이제 그 차이인데 수소차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냐면 1진, 2진, 3진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때마다 돈이 이제 어떻게 도느냐에 따라서 이게 중간에 뭐 기간이라든지 급등하는 패턴은 다 달라요. 근데 현재까지 모습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12월 달부터 수소차 얘기를 제가 밤마다 꺼냈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했었어요. 녹화 방송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시간 날 때마다 뭐 하루에 1, 20분씩이라도 조금씩 했어요. 그걸 다 모아놓으면 요 얘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후발주자 공략하고 싶으시죠? 그럼 뭐 하셔야 되겠어요? 1진 사실래요? 2진 사실래요? 3진 사실래요? 뭘 사셔야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중에서 수익이 많이 나오는 쪽을 공략하셔야 되겠죠? 그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은 여기 일진 요 자리에서 상한가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2번이나 3번에서 나와요. 요 자리에서 상한가가 나와요. 차트를 볼게요. 이걸 알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오늘 밤에 제가 왜 얘기를 해드리냐면 이 개인들이 이거를 몰라가지고 저거를 거꾸로 사요. 저거를 거꾸로 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굉장히 고통을 겪게 되세요. 흐름을 거꾸로 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풍국주정이 처음에 혼자 이게 대장주였는데 이만큼 올라왔었죠? 상승 1파, 잠깐 누르고 이렇게 상승 2파가 쭉 가고 있거든요. 이걸 잘 보시면 이게 상승 2파인데 물론 이제 어제도 그렇고 금요일이죠. 목요일날도 그렇고 장중에 이제 14% 15%씩 장중 급등이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꼬리로 끝났죠. 이게 처음에 그 수소차 스타트를 끄는 대장주가 풍국주정인데 한마디로 여기서 지금 상한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이거는 앞에서 산 사람들의 영역이에요. 싸게 산 사람들. 상한가 여기서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 대장이 누구예요? 유니크죠. 유니크도 처음에 이렇게 상승파동 하나 나오고 옆으로 돌리다가 지금 또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수소차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가 여기서 얘가 상한가 나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이제 막 검색을 하기 시작하고 막 찾더라고요. 거래 터졌죠? 거래가 이제 크게 나오면서 상한가 나왔는데 거기서 지금 추가 상한가가 나오고 있나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안 나오죠. 상한가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아니 EM코리아 있죠? 네. 계속 떠 있어요. 네, 급등을 해 있긴 했는데 급등을 해 있긴 한데 상한가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일진이에요. 상한가가 어디서 나와요? 뒤에서 나와요. 뒤에 있는 종목. 뭐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거 보시면 되겠죠. 이런 거겠죠. 일진이 이제 아까 성차 저기 누구예요? 그 풍국주행이나 그런 것들이 막 급등할 때 밑에서 준비를 한번 더 한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지금 뒤에서 상한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금요일날 수소차 대장은 성창 오토텍이었어요. 상한가 나오고 오늘 아침에 시가 띄워서 16%까지 추가 급등 나왔죠. 이런 식이에요. 악고점 확 제껴버리죠. 어디서 나와요? 이런 자리에서 있는 애들이 지금 상한가 치면서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상한가가 풍국주정이나 유니크 같은 이미 사람들이 대장주라고 다 알고 있는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 뒤에서 나옵니다.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이 상한가가 여러 개 나왔거든요. 저희 방에서도 오늘 2개 나왔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얘기해드리긴 그렇고 수익을 더 내야 되니까 수익이 많이 났어요 지금도. 근데 이제 상한가 잘 들어왔고 더 추가 수익을 내야 되니까 저희는 이제 수익을 충분하게 거의 다 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공개를 해요. 미리 공개 안 해요. 왜냐면 무방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막 40% 50% 수익 나서 수익 나고 있는 종목을 무방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개인들이 그냥 따라 사시더라고요. 우린 이미 수익이 몇십 프로 나 있는데 그런 경우들 많이 있어서 공개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미 상한가 나온 종목 하나 얘기 드린 건데 매일매일 수요차에 상한가가 나오고 오늘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상한가가 어디서 나오느냐? 개인들이 지금 풍국주하고 유니크 그쪽에서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거기가 아니고 밑에 있던 종목들 2진, 3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후발주자를 공략하고 싶으시면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이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안 해요. 뭐 사냐면 이미 유명할 대로 유명해진 종목 있죠? 그걸로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유가 찾아보시겠죠, 그죠? 수소차 관련주 딱 찾아보면 현재 제일 많이 급등해 있는 애들 있죠?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풍국주행, 유니크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한 글들이 많겠죠? 그러면 그걸 자꾸 보다 보면 그거 사게 돼 있어요. 왜냐면 회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주가가 밑에서 바닥 대비 2배, 3배, 4배씩 올라왔는데 얼마나 좋은 얘기들을 많이 써놨겠어요. 이 종목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장황하게 써놨겠죠. 몇 개 더 확인해보고 차트를 보니까 거래도 많아요. 수급도 좋네. 어제도 15% 급등했고 엊그제도 15% 급등했고 마이너스 한 4%, 5% 급락했다가도 그냥 꺾어서 올리네. 보니까 수요차가 계속 상한가가 나오는데 얘가 더 가지 않겠나 싶어서 걔를 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종목은 조종위에 들어가요. 희한하죠? 조종에 들어가요. 그래 모든 수요차나 그 테마가 끝나느냐? 아니요. 후발주자들은 계속 나와요. 근데 걔는 대장인데
장대 음봉 맞고 떨어지진 않겠죠. 왜냐면 후발주자 동생들이 올라와야 되니까 급락은 안 하는데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단타 치러 들어갔다가 바로 스윙 날 것 같아서 단타 치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일주일, 한 달, 두 달 그러고 있다가 그냥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동안에 후발주자들은 막 수십 개가 돌아가면서 상한가 나오면서 막 들었다 놨다 서로 경쟁적으로 막 그러고 있는데 그분은 거기 들어가서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기억을 꼭 해두셔야 돼요. 개인들이 첫 번째 급등했던 종목 그거를 공략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그렇게 올라왔으니 지금도 그렇게 올라갈 거야. 그러면서 그쪽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항상 세력들은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 있죠? 그 종목은 잘 안 올려요. 설령 그 종목이 또 간다 하더라도 장대 음봉을 깊이 이제 누르면서 완전히 이제 개인들 다 떨어지게 만든 다음에 그때 올라와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들이 그냥 올리는,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는 종목들 있죠? 그거는 조정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수호차가 지금 후발주들이 계속 후발주자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올라오고 있는데 밑에 거를 그 후발주를 정확하게 공략해야 되는데 개인분들이 그게 안 되세요. 저희 방에서 참 오늘 저희랑 이제 수익 실현하는 게 있는데 수호차입니다. 서현전자거든요. 이게 수호차 후발주자인데 어디서 샀겠어요? 기존 회원들은 풍국주정, 유니크, EM코리아 이런 종목들 있죠? 기존 회원들은 이거 다 갖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뒤에 신규 가입하신 분들은 수호차가 없으니까 수호차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근데 이제 신규 회원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한테 이제 여기 가격대가 여기 1,500원 대겠죠. 네. 1,500원, 1,400원대 여기에서 사드렸어요. 이거 보유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게 금요일날 준상한가 24%의 급등으로 끝났고 오늘도 추가 상승이 많이 나왔죠. 오늘 이거 수익실은 한 종목이에요.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1,400원, 1,500원대 사서 2,000원대에 팔았는데요. 얼마 안 걸려서. 실제로 이렇게 공략을 하는 거예요. 말로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요런 자리 바닥이죠. 그죠? 네. 바닥 눌림목 잡아내잖아요. 시간 얼마 안 걸리고 수익은 많이 났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저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거래를 터뜨리고 개인들이 다 알아버린 종목들 있죠. 거기에서는 단기 파동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큰 수익은 어디서 나느냐? 서현전자처럼 저런 자리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저런 자리에서 주식을 개인들이 잘 사냐 이거예요. 안 사요.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안 사요. 바닥에서는 개인들이 불안을 느껴요. 꼭지에서는 편안함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세력들이 심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호차 지금 이제 공략하시려고 여러분들 중에 많이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잘 이런 것들 큰 흐름을 알고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만약에 이제 좀 혼자 하는 게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저희 방으로 들어오시면 서현전자 있죠. 저거 말고도 더 있어요. 후발주자들 이제 더 추천드렸는데 이제 저런 유의 종목들 가지고 회원들이 수익을 내고 계신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기존 회원분들은 풍국주정, 유니크, EM코리아 이런 것들 있죠. 다 회원들은 갖고 있어요. 수호차를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산 게 아니고 수호차를 매집을 작년에 정말 신경 써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우리 방 회원분들이 되게 기분 좋아하세요. 네. 우리 방 회원들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수호차에서 실제 큰 수익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 보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도 앞으로 더 강한 종목들이 추천 나가겠지만 지금 후발주자 공략하신 분들이 이 부분을 참고해서 실수가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수가 여기서 이제 추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뭐 중간중간에 약간 꺾었다 갈 수도 있겠지만 지수가 여기에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더 추가 상승이 이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개인들 패닉 와요. 지수가 지금 2120포인트에 있죠. 여기서 지수가 계속 조금씩 더 요즘에 그 대형주들 흐름을 보면 대형주들도 지금 올리려고 자리 잡고 있어요. 대형주가 들면서 지수를 땡겨버리면
개별주도 여러분들 날라버려요. 어떻게 되겠어요? 준비 안 된 사람들은 다 털리겠죠. 그리고 누가 제일 많이 털리느냐?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분들이 대부분 다 털리게 돼 있어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부류에 안 속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시고 마음을 좀 불안하신 것들을 빨리 다스리셔서 이 좋은 장 놓치지 마시고 또 앞으로 이제 시작되는 상승장에 소외당하지 않는 이제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처음에 뉴스 얘기를 쭉 해드렸죠. 그죠? 네, 뉴스가 지금 저렇게 뒤죽박죽 섞여서 나옵니다. 네, 나쁜 얘기도 나오고 좋은 얘기도 나오고 섞여서 나오거든요.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잘 하셔야 되는데 좀 그 부분이 많이 힘드실 텐데 이 얘기는 내일 저녁 8시에 또 한번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남은 시간 편안하게 푹 쉬시고 네, 우리 방 회원분들도 내일 아침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질문 없으시죠? 네네. 공연상의 말씀처럼 수소차가 날개를 달고 막 급등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개별주도의 그 상승 신호탄이에요. 그래서 저거 말고도 앞으로 더 강한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세력들도 개인들만 수익 못 낸 게 아니라 작년에 세력들도 수익을 많이 못 냈었기 때문에 요즘에 아주 이를 갈고 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수익들을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수익 나는 거 수익률 게임에 빨리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희 방은 그 중기 위주로 하고 있고요. 단기 매매도 하는데 단기도 합니다. 네, 단기도 하고 중기도 하니까 뭐 여러분들 뭘 좋아하시든지 저희 방으로 오시면 아주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손절도 없어요. 네, 아주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네, 내일도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